자, 2022년 3월 모의고사 문제 1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자,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지수로그 함수와 어떤 직선의 관계야. 이거는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던 문제이기도 하고, 지수로그 함수와 직선의 교점에 관한 문제는 지수로그 함수로 교점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놓고 시작을 좀 해볼 건데, 문제에서 보면 화면을 조금만 크게 해서 잘 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조건들을 잘 보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하나 주어져 있고, AB의 길이가 8이고 BC의 길이가 2루트 2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뭘 할 거냐면, 지금 중요한 단서는 뭐냐면 요 BC의 길이가 2루트 2라는 거야. 2루트 2.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거지.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45도니까 여기에다가 이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시작한다 이거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요 BC의 길이가 2루트 2니까 1대 1대 루트 2 해서 2루트 2가 되겠지. 그게 뭐냐면 C의 좌표는 여기 있는 x는 k에서 뒤로 두 칸 갔으니까 여기는 k-2가 될 거지. 그지? 그 다음 또 하나는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8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b에서 c까지 두 칸 올라갔기 때문에 c에서 a까지의 이 높이가 현재 6이라는 거야. 6.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사실상 다 된 거야. 다 된 거. 자, 보자면 a의 높이라는 건 k일 때의 y좌표니까 여기에다가 요 함수에다가 x의 k를 집어넣어서 자 요렇게 나타냈다 이거야. 그 다음에 c의 높이는 뭐냐면 k-1을 여기다 넣은 거지. 2에 k-2 마이너스 1 플러스 1. 요거는 c의 높이야. 근데 a와 c의 높이의 차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6이라고 되어 있다고. 이러면 방정식은 다 만든 거지. 그러면 1 넘어가서 없어지고 2에 k-1승 빼기 2에 k-3승이 6이다 이거고, 양변을 그냥 2의 k승으로 묶으면 2의 마이너스 1승과 2의 마이너스 3승으로 이렇게, 그지? 그러면 2의 k승에 8분의 3이 6이니까 3 나누고 8 곱하고 해서 k는 4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졌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좌표들을 다 찾을 수 있어서 그 다음 넓이는 각자 계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자,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함수의 연속성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보면 fx가 하나 주어져 있어.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 조건상으로 볼 때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최고차 함계수가 3차 함수인 gx가 하나 있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hx다. 이렇게 조건상으로 나와 있어. 그러면 우선은 뭘 먼저 생각할 거냐면 fx는 2를 기준으로 구간이 나눠져 있으니까 hx라는 이 함수가 현재 보면 fx분의 gx야. 근데 분모에 있는 이 fx는 2를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h2 플러스와 h의 2-를 먼저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지. 자, h2 플러스는 f의 2 플러스 분의 g2 플러스인데, h의 2-는 f의 2- 분의 g의 2-다 라고 쓸 수 있어. 그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쓸 수 있어. 근데 f2 플러스라는 건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2보다 큰 구간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2a 분의 gx는 어차피 3차 함수니까 연속 함수야. 그래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지. f의 2-라는 건 위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4-8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G2라고 생각한다 이거야. 자, 우선은 뭐부터 하는 거냐면 F가 2를 기준으로 구간이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2 플러스와 2 마이너스를 구분한 건데,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H2 플러스와 H의 2 마이너스가 연속이라는 조건 때문에 둘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4 더하기 2A분의 G2는 마이너스 1분의 G2와 서로 같아야 되는데, 일단 분모가 같을 수 있잖아. 마이너스 4 더하기 2A가 마이너스 1과 같은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4 더하기 2A가 마이너스 1과 같으려면 A가 얼마가 돼야 되냐? 2분의 3이 돼야 돼. 그지? 왜? 분자가 같잖아. 분자가 이미 같은 상태로 놓여져 있으니 분모가 같으면 되는데, 분모가 같을 조건은 A가 2분의 3일 때야. 근데 또 하나 조건상 뭐라고 되어 있냐면 A는 2보다 크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분모가 절대 같을 수가 없어. 그 말은 A가 2분의 3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지? 그럼 결국 둘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G2가 빵이어야 된다 이거. 자, 요 조건 하나 일단 찾아놓고 시작한다. G2는 빵. 그 다음에 가 조건에 다시 한번 보니까 1이 아닐 때와 A가 아닐 때는 이런 게 성립한다 그랬어. 그러면 H의 1은 뭐냐면 F1분의 G1이지. 그지? H의 A는 FA분의 GA라고 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보이는 FX가 F1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1 집어넣었잖아. 자, 잘 보면 이거 식을 이렇게 써놓고 볼게. 이렇게 먼저 하나 써놓고 볼게. 1 집어넣으면 얘가 0이야. 그 말은 뭐야?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 돼야지. FA라는 것은 A가 2보다 크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함수, 위에 있는 함수지. 여기 요쪽에 있는 함수 X로 묶어서 마이너스 X 더하기 A 분의 GA라고 써 있는데, 역시나 A 집어넣으면 얘가 0이야. 그래서 GA도 0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G2도 빵, G1도 빵, GA도 역시 빵이지. 근데 GX는 3차 함수라고 문제에서 줬고 최고차계수가 1이라고도 알려줬으니까 X-1에 X-2에 X-A로 인수분해된 GX는 이러한 모양의 3차 함수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근데 두 번째 조건에 보니까 H1과 HA가 서로 같다 라고 했으니 그 다음 뭐냐? 얘를 여기다 올려서 정리하고 얘를 다시 한번 여기다 올려서 정리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X-1이 지워질 거잖아. 그러면 H1이 얼마야? 이거 지우고 1 집어넣었으니까 분모는 마이너스 2분의 분자는 얘를 지우고 1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에 1 마이너스 A가 되고, HA는 분모에 있는 얘가 지워지고 A가 들어갈 거 아니야. 마이너스 A가 남겠네.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지워졌으니까 A-1에 A-2가 남아서 둘이 같다. 이러한 조건으로 마지막 계산 결과만 정리해주면 된다. 이게 두 번째 함수의 극한에 관한 문제야. 자, 세 번째 문제. 첫째 항이 양수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S3과 S6의 절대값이 S11의 절대값 마이너스 3과 서로 같다. 자, 우선 시작하기 전에 등차 수열이 나왔어. 첫째 항은 문제에서 양수래.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공식, 우리가 보통 말하는 SN은 뭐냐? 2차 함수라는 말을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던 거고, 공차가 음수인 경우에는 위로 볼록한 함수, 이게 공차가 음수인 경우에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처럼 생겼다. SN 그래프가 이렇다는 거야. SN 그래프가. 만약에 공차가 양수라면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거야. 그래서 절대값의 어떤 함수값들이 같아질 수 있는 경우라는 건 공차가 음수인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배제하고 우리 일단은 공차가 음수인 경우만 생각해 보자. 공차가 음수일 거라는 생각을 일단 하면서 SN이라는 함수는 원점을 지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야.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에 보니까 절대값들이 있어서 이렇게 위로 올려놓은 절대값 SN 그래프는 이러한 형태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 두자 이거야. 그러면 S3과 S6이 같아지는 경우는 언제인 경우냐? 이렇게 선을 걷을 때 이 자리가 S3, 이 자리가 S6이 될 수 있고 이 자리는 S11의 절대값을 3을 뺐다 이렇게 생각하자. 여기도 물론 절대값이고 여기도 물론 절대값이야. 자, 얘를 첫 번째 경우라고 생각을 할 때 첫 번째 경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S3은 원래 양수였고 S6도 양수였는데 S11은 뒤집어 올린 다음에 3을 뺀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S11 빼기 3. 이게 첫 번째 경우야. 그러면 이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S3과 S6이 같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S3과 마이너스 S11 빼기 3이 같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돼.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더 SN에 대한 식을 어떻게 쓸 거냐. 우리 보통은 등차 수렴 공식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2분의 dn 괄호 n-k의 형태라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면 원점을 지나고 또 다른 한근을 k라고 가정할 때 2분의 dn 괄호 n-k 요 sn이 이러한 형태라는 거지. 이러한 형태.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k와 d를 구할 수 있는 상태. 그러면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S3 2분의 d 곱하기 3의 3-k는 S6 2분의 d 곱하기 6의 6-k고 2분의 d는 어쨌거나 사라질 거고 3도 나눠서 여기에 2가 남으니까 3-k가 12-2k와 같고 그러면 k는 얼마가 되냐? 9가 되었다 이거야. 그러면 요거 하나 잘 놔두고 두 번째 조건에 S3은 2분의 d 곱하기 3의 3-k는 마이너스 S11 2분의 d11의 11-k 마이너스 3인데 여기 k에다가 9를 집어넣어서 2분의 d 곱하기 3에 9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분의 d 곱하기 11에 9 들어가서 2가 되고 요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2는 여기서 날려. 여기도 2를 날려. 그러면 마이너스 9d는 마이너스 11d 빼기 3이 됐어. 해서 d는 그럼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2분의 3이 하나 나왔다. 요렇게 k와 d를 찾았어. 자, k랑 d를 찾는 게 아니고 문제는 첫 장을 찾는 거야. S1은 그럼 뭐야? S1 첫 장이 S1이지. 2분의 d 자, 여기 나와 있는 거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d가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거기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1 괄호 1-k 그럼 마이너스 8이 되겠지. 그지? 분모 정리해서 써보면 6이 하나 나오더라. 첫 장을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장이야. 첫 번째 경우.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만 좀 소개해주고 계산은 이와 같이 돌아간다는 거
까지만 설명을 좀 해볼게. 두 번째 경우는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들이 요거는 뭐 각자 일단 정해놓고 요것만 살짝 좀 지운 다음에 어떤 경우를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냐. 지금 설명하는 건 두 번째인데 S3은 이 안에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를 S3이라고 해보자고. 근데 S6은 여기에 있고 S11이 여기에 있는 거지. 그래서 S11에서 세 칸을 내렸을 때 얘랑 같아진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S3의 절대값, S6의 절대값, S11의 절대값 이렇게 있을 건데 S3은 그냥 양수인데 S6은 밑에서 위로 올라간 상태니까 마이너스 S6이라고 치고 S11도 밑에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S11 빼기 3이라고 치자. 그러면 학생들은 뭘 풀 거냐면 얘네 둘이 같다. 이거 하나 풀어보고 두 번째는 S3이 마이너스 S11 빼기 3과 같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뭘 풀어? 연립방정식을 풀어. 그러면 S1 첫째 항의 경우를 또 다른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된다. 이게 3번 문제야. 자, 4번 문제로 넘어왔는데 14번 문항이야. 14번. 대체로 14번 문항이면 쉽지 않지, 그지? 쉽지 않아. 여기에 나와 있는 fx와 gx는 우리가 다 익숙한 3차 함수나 2차 함수들이고 k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시작을 해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기억에서 보면 k가 0일 때는 뭐 실근이 뭐다. 니은에서 보니까 실근이 뭐가 되려면 k는 뭐가 돼야 된다. 디귿은 절대값 fx, gx가 실근이 몇 개가 되려면 k가 뭐다. 결과적으로 k 값에 따른 실근의 개수를 찾는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분이나 적분에서 볼 때 실근의 개수를 찾는 문제는 뭘 이용해서 푸는 거냐면 변수 분리를 이용하자. 이런 말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듣게 된다고. 우선은 기억부터 한번 확인해 보면 k가 0일 때야. fx 더하기 gx를 한번 보자고. fx 더하기 gx. 자, 여기 그림에서 볼 때 fx 더하기 gx를 k가 0이다 생각하고 써보면 x세제곱 더하기 6에다가 2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4는 0인데 이 그래프를 우리가 편의상 hx다 생각해 보자고. hx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하라는 말이 아니야. 인수분해도 물론 할 수 있지만 미분을 이용해서 뭘 찾아본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이거야. 3x제곱 더하기 8x가 되고 얘는 8x가 아니라 4x지. 4x가 될 거고 이걸 x로 묶었을 때 3x 더하기 4가 되니까 3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이 이러한 형태의 3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3분의 4에서는 극대 0에서는 극소를 갖게 된다 이거야. 근데 0 집어넣었더니 극소값이 4였어? 그러면 x축보다 위에 떠 있어. 그럼 당연히 실근의 개수는 몇 개가 나와? 한 개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억이 옳다라는 거야. 그지? 극소가 4니까. 극소가 4라는 말은 극대는 당연히 양수일 테니까 실근이 하나만 존재할 것이다. 이런 거지. 자, 니은에서 fx-gx를 한번 보래. 이번에는 k가 사라진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fx-gx를 일단 한번 만들어 보면 fx 빼기 gx, 자 요렇게 식을 하나 써놓고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에 마이너스 kx 더하기 8인데 얘가 0이 될 수 있는 실근의 개수를 한번 관찰해 보자 이 말이야. 그래서 kx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kx를 변수 분리시켜서 본다.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8은 kx라고 가정해서 얘를 다시 한번 hx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hx를 미분해 보니 3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 x로 묶었을 때 3x 빼기 4로 다시 한번 인수분해가 되니까 0과 3분의 4에서 극대극소를 갖는 그러한 그래프. 자, 이쪽의 그래프는 이제 끝났으니까 지워버리고, 자, 그래프가 0에서 극대를 갖고 3분의 4에서 극소를 갖는 이러한 상태라는 거 기억해 두고, 0일 때는 물론 8이야. 문제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kx라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원점을 통과하면서 어느 경우를 생각할 거냐면 접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얘가 y는 kx인데 접하는 자리를 만약에 t라고 가정할 때 여기에 보이는 hx라는 함수와 여기에 있는 kx가 t에서 접하고 있다 이거야. 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둘 다 k에서 만나고 kt는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8, 또 하나 kt에서 미분계수가 같다. 미분해 보면 자, 이러한 상태에 어떤 식 두 개, 문자 두 개에 관한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요걸 이용해서 기울기 k를 찾아봤을 때, 그지? 이걸 이용해서 기울기 k를 찾아보고 그 k 값을 찾아봤을 때 그 k가 얼마밖에 안 나오냐면 4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계산 결과는 중간에 조금 생략했어. 그래서 니은까지는 일단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k 찾고 k 넣어서 기울기 찾고 이렇게 가는 거야. 항상 가장 어려운 건 디귿인데 디귿에 나와 있는 이 식에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자고. 이게 공간이 없어서 니은에 관련된 이 결과는 간단하게 조금 지우고 시작을 해볼게. 학생들은 일단 뭐 필기할 것들은 중간중간에 좀 화면 넘겨서 정리를 좀 해놓고, 우리 요 디귿에 관련된 내용이 아무래도 조금 길겠지. 대체로 기역, 니은, 디귿에 관련된 문제들은 뭐냐면 기역과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에 관한 풀이를 한다는 거 반드시 잊지 말고 우리 시작을 해보자고. 자, 절대값 fx가 gx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뭘 하나 알아야 되냐면 gx는 당연히 양수겠지. 그치? 왜냐면 절대값이 양수잖아. fx의 절대값은 항상 양수라는 말이니까 gx는 양수야. 그러면 gx가 뭐냐? 2x제곱 마이너스 2가 2x제곱 마이너스 2가 항상 양수래. 결과적으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x가 1보다 큰 이 두 가지 구간에서만 본다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이 식을 한번 펼쳐보면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fx가 gx랑 같다는 거야. 두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 fx가 gx랑 같아진다는 거지. 얘를 잘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거냐? 기역과 니은에서 보던 식들이라는 거지. 얘는 fx-gx는 0인 거고 얘는 fx 더하기 gx가 0인 거야.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만들어져 있어. 결과적으로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다라는 그런 디귿에 관련된 문제인데, 기역과 니은을 어떻게 쓸 거냐면 fx 빼기 gx를 쓸 때, 자, fx 빼기 gx를 쓸 때 kx를 분리시켜 놓고 시작을 한다는 거야. fx 더하기 gx를 쓸 때도 동일하게 fx 더하기 gx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kx를 분리시켰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뭐만 이용하면 되냐? 이 두 개의 그래프만 잘 그려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두 개의 그래프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네 둘이 아까 우리가 앞에서 그렸던 그 그래프를 조금 이용해 본다면, 자, 옆으로 조금 이동해서 여기에다가 한번 그려볼 건데,
자, 1과 마이너스 1이 지금 경계선이야. 경계선. 이 두 개가 경계선인데 얘는 말이야. 미분해 보면 다시 한번 미분해 볼게. x로 묶었을 때 3x-4가 0과 3분의 4가 극대극소야. 얘는 말이야. 3x제곱 더하기 4x니까 x로 묶어서 3x 더하기 4로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3분의 4와 0을 극대극소로 가져. 그러면 요 1번부터 먼저 한번 그려보자면 원점 0이 극대고 0일 때 8이니까 얘가 극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3분의 4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자 간단하게 보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겠지, 그지? 근데 그 중에서 어디만 그릴 거냐면 여기만 그린다는 거야. 여기만. 잘은 모르지만 여기만 그릴 거라고. 바깥쪽만.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뭐 어떤 값을 갖고 1일 때는 또 하나 어떤 값을 갖겠지, 그지?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3분의 4와 0을 극대극소로 갔는데 0이 4야.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여기 있을 거니까 이렇게 올라왔다가 4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건데 여기 요 지점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1에서 얼마지? 1에서 7이야. 여기가 7. 여기 1에서 7이야. 둘 다 똑같이 7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요렇게 통과해 갈 건데 이렇게 갈 거라고. 이렇게. 문제는 마이너스 1일 때도 똑같나?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이거? 마이너스 1. 5. 여기도 똑같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생겼다는. 자, 가운데 지우고. 이러한 형태라는 거지. 요게 1번 그래프야, 요게 1번 그래프. 나중에 그린 거 요게 2번 그래프다. 요게 2번 그래프. 자,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어떤 kx라는 이 직선이 어떤 식으로 지나가야 교점이 5개가 될 수 있을까지. 5개. 그런데 5개가 가능한지 한번 봐봐. 얘를 이렇게 두 번 만나서 지나가게 되면 여기 2개, 여기 2개 만나니까 얘가 4개가 생기는 거야. 4개. 그럼 좀 더 올라가 봐. 좀 더 올라갔을 때 혹시라도 말이야. 자, 혹시라도 여기에 접하면서 얘랑 2번을 만날 수도 있겠지. 그치? 자, 조금 더 그림을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해 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잘 봐야 돼. 여기를. 자, 여기를 잘 봐야 되는데 이 그래프가 여기서 약간 옆으로 볼록 요렇게 가는 상황이었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에 접하면서도 이렇게, 여기에 접하면서도 이렇게 지나간다고 가정할 때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또 한 번, 여기서 또 한 번, 3번 만나고 밑에서 2번 만날 테니 5번 만날 가능성은 있다 이거야. 가능성이 있어. 언제? 얘가 볼록하다면이야. 그지? 근데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면 아무리 많이 여기 1까지 그려본다 하더라도 여기서 아무리 많이 만나도 한 번, 2번밖에 못 만난다는 거야. 그치? 2번밖에 못 만난다. 그럼 결국 최대 몇 번까지만 만날 수 있냐? 4번까지만 만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그거 하나만 확인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확인할 거냐면 여기에서 어떻게 접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지? 다시 말하면 1에서의 미분 계수가
이 곡선의 기울어진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만 확인해 보면 이쪽에서 어떻게 접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래프에 1에서의 미분계수를 관찰해 보니 F가 아니지. 자, H지, H. H 프라임1은 7일 거라는 거지. 자, 얘는 기울기가 7이야. 얘는 기울기가 7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1,7을 지날 건데, 그지? 1,7을 지난다는 말은 이 KX라는 직선의 기울기조차도 7X가 최대라는 거지. 그 말은 기울기가 여기서, 자, 요 위에 있는 거 하나 지울게. 자, 다시 한번 봐봐. 요 파란색 있지? 파란색. 파란색 봐봐. 파란색. 여기에서 절묘하게 접해서 올라갔다는 거야. 그러니 이 1에서 접했으니 두 번 만날 수가 없어. 아니, 다시 말해. 두 번이 아니라 1,7에서 절묘했으니까 여기서 동시에 접하면서 이쪽에서는 두 번밖에 못 만난다는 거지. 결국 최대 몇 개다? 4개밖에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야. 이래서 마지막 디귿이 틀렸다. 자, 디귿에 대한 설명이 조금 길었어. 그지?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서 조금 길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 마지막 디귿에 보면 실근의 개수가 5개가 된다라는 사실은 거짓이다 이거야. 자, 설명이 좀 길었으니까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각자 정리를 좀 해놓고 그 다음 문항으로 좀 넘어가 보자 우리. 자, 사실상 요 5번 문제는 우리가 뭐 크게 어렵다라고 설명하기는 조금 힘들지, 그지? 하나씩은 우리 한번 추적해 보자고. 첫째 항의 범위가 1과 2 사이야. 그러면 두 번째 항은 뭐냐? 그냥 천천히 한번 써볼게.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a1일까 아니면 a1 빼기 2일까인데, 첫째 항이 양수라면은 이쪽으로 가고 음수라면 이쪽으로 가야지, 그지? 근데 첫째 항이 양수니까 두 번째 항은 얘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를 두 번째 항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항의 범위는 2를 빼니까 마이너스 1과 0 사이가 됐어. 그러면 세 번째 항으로 넘어가. 두 번째 항이 음수지. 음수면 마이너스 2배의 두 번째 항을 쓴다 이거야.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 다시 양수가 되겠지, 그지? 네 번째 항은 또 뭐가 돼? 양수는 뭐다? 세 번째 항, 그 앞에 있는 항에서 얼마를 뺀다? 2를 뺀다 이거야. 2를 빼면 마이너스 2a1 플러스 2인데 지금 하나씩 그냥 따라가는 거야. 네 번째 항은 그럼 뭐야? 양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지금 첫째 항이 1과 2 사이잖아. 그지? 요거를 요렇게 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그지? 만약에 자, 요렇게 본다면 1을 빼서 2배 할 거니까 음수가 되겠네. 그지? 요렇게 찾아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라고. 하나씩.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은 다시 뭐가 돼? 음수니까 마이너스 2배를 해야지. 그럼 당연히 또 양수가 됐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은 또 뭐가 돼? 양수니까 또 2를 빼야 될 거 아니야. 요렇게, 그지? 여섯 번째 항까지 왔어. 정리해 보면 4a1 마이너스 6이야. 근데 얘가 자, 여기서 이제 여기다 4배를 하고 6을 뺐으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 살짝 헷갈리잖아. 왜냐면 여기에다 4배라고 2를 뺐으니까. 근데 일곱 번째 항으로 넘어가 보니까 일곱 번째 항은 여섯 번째 항에서 2를 빼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근데 일곱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래.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지금 여섯 번째 항이 뭐냐면
4a1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2인데 얘가 4a1 마이너스 8인데 이놈이 마이너스 1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다 이거야. 그래서 a1의 값을 넘기고 나누면 4분의 7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그냥 이거는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면서 그냥 추적해 간다 생각하면 돼. 자, 6번 문제. 6번 문제는 살짝 말이 좀 어려워서 조금 헷갈렸을 것 같기는 해. 상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어떤 A라는 거, A는 A, B인데 지금 문제에서 이 함수 위에 있대. 가 조건에 보니까 그러면 이 로그 함수 위에 있다는 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거냐면 대입해서 봐. B는 로그 2에 x에다 a 집어넣어서 a 플러스 2 더하기 k 요렇게. 그 다음에 나를 y는 x 대칭이동한 점을 편의상 b라고 할까? b, a 이 점은 요 지수함수 위에 있대. 그럼 집어넣어야지. a는 4에 b 플러스 k 플러스 2 요렇게 두 개의 식이 일단 만들어져 있어. 근데 문제가 좌표 a는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 라고 써 있다고. 오직 하나만.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식에서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지수고 하나는 로그 함수인데 지수 함수가 더 편하냐 로그 함수가 더 편하냐 라고 묻기는 조금 애매한데 얘를 지수 함수로 일단 바꾸어 놓고 시작하자고. 그러면 k 넘어가 로그 떼서 밑수에다가 2를 붙여 2에 b-k 그 다음에 2가 넘어가서 얘를 요렇게 a로 정리해 놨어. 그러면 얘도 a고 얘도 a니까 둘이 같다고 놔버려. 4에 b 플러스 k 플러스 2는 2에 b-k 마이너스 요렇게 일단은 만들어 놨어. 그래 놓고 한쪽으로 넘겼다라고 생각을 해봐. 요렇게 넘겨놓고 또 하나 시작을 한번 해보자고. 자, 이와 같은 어떤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2의 지금 비승 있지? 2의 비승을 라지 x로 치환해. 우리가 보통 지수에서 치환할 때는 양수 조건을 반드시 달고 다녀야 된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번 보자고. fx라고 가정하고 4의 k승 곱하기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승 곱하기 x 더하기 4라는 어떤 방정식이라고 생각해 보자 이거야. 이해되지 그지? 자, 이 방정식이 문제에서 말하는 게 a, b가 오직 하나만 있다는 말은 실제로 근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지. 실제로는 근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얘는 어떤 2차 함수 그래프의 형태인데 얘는 좀 지워버리자. 걸리적거리니까. 자, 이 그래프를 생각해 볼 때 y절편이 양수야. 그래프 한번 봐봐. y절편 4를 지나야 돼. 근데 실근이 하나밖에 없고 x의 범위는 양수만 전제로 깔고 있어. 그럼 어떤 얘기냐? 이렇게 근을 갖게 되면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돼서 불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또 하나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양의 실근 하나와 음의 실근 하나를 갖는다. 그런 경우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돼서 y절편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양의 실근이 하나만 있잖아. 우리는 음의 실근은 보지도 않을 거니까. 왜냐면 이쪽은 그래프가 없으니까 볼 필요가 없단 말이야. 원래는. 이렇게 되면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y축과 만나는 점이 양수로 정해져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 상태가 만들어질 수가 없고 얘는 실근이 두 개니까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 접해야 된다라는 거지. 접해야 된다.
접해야 실근이 하나만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뭐야?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이 판별식을 이용해서 A와 B를 찾으면 된다. 요게 6번 문항이야. 마지막에 좀 허무하잖아, 그지? 아, 판별식 쓰면 되는 거구나.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좀 알고 있어야 실수를 안 하고 헤매지 않는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지?